웹사이트에 로그인하려고 할 때 그 화면에 불쑥 나타나는 귀찮은 과제들, 청취자 여러분도 매일 겪고 계시죠? 막 신호등이 포함된 이미지를 모두 고르세요, 혹은 찌그러진 글자를 똑바로 입력하세요 같은 요청들 말입니다. 아, 네. 진짜 바빠 죽겠는데 흐릿한 오토바이 사진 들여다보고 있으면 솔직히 짜증이 확 솟구치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귀찮음을 꾹 참고 마우스를 클릭하잖아요. 왜냐하면 약간 그래도 이 성가신 과정이 내 소중한 은행 계좌나 이메일을 해커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겠지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일종의 보안 문직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계정을 든든하게 지켜줄 거라 믿었던 그 방어벽이 실제 공격자들에게는 그저 쓱 열리는 막 0원짜리 자동문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와, 아마 배신감이 상당할 겁니다. 우리는 보통 캡처를 통과할 때 얻는 그 심리적인 안도감 있잖아요. 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그 짧은 찰나가 디지털 세계에서는 꽤 단단한 자물쇠처럼 느껴지니까요. 그쵸. 뭔가 안심이 되죠. 네. 하지만 현실의 보안 구조는 우리의 그런 감각과는 전혀 다르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그 굳건했던 믿음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샅이 분석할 소스는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한 개발자가 직접 실험하고 작성한 캡처 우회 개념 증명, 즉 POC 리포트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현재 인터넷 지하 세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캡처 우회 생태계를 다룬 딥 리서치 보고서입니다. 이 두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 마주하는 그 귀찮은 퍼즐이 기술적으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완전히 무력화되었는지 그 놀라운 진실을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겁니다. 단순히 해커들이 어떤 신기술을 쓴다, 뭐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를 넘어가지고 방어자와 공격자 사이의 거대한 구조적 결함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될 테니까요. 네. 그럼 대체 어떻게 그 단단해 보이던 자물쇠가 0초 만에 0원으로 뚫려버리는지 그 파이프라인부터 해부해보죠. 이 개발자의 리포트를 보면요. 유료 클라우드나 엄청 비싼 기업용 해킹 툴을 쓴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100% 자신의 로컬 컴퓨터에서 진행했죠. 맞습니다. 그냥 세 가지 무료 오픈소스 도구를 엮어서 이 자동문을 만들어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라우저 자동화 도구인 플레이라이트, 오픈AI의 초경량 음성 인식 모델인 위스퍼 타이니, 그리고 알리바바가 만든 페이지 에이전트라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세 가지 도구가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자동화의 흐름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우아하기까지 하다는 겁니다. 오, 우아하다고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먼저 플레이라이트가 보이지 않는 백그라운드에서 대상 웹사이트의 로그인 페이지를 엽니다. 그러면 알리바바의 페이지 에이전트가 등장을 하죠. 이 에이전트에게 오디오 재생 버튼을 눌러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자연어로 지시를 내리면요. 네네. 알아서 화면을 분석해가지고 스피커 아이콘을 찾아 클릭하는 겁니다. 아, 제가 여기서 정말 놀랐던 건 그 다음 단계의 속도였어요. 버튼을 누르면 보통 우리 귀에 7, 6, 0 하고 음성 캡처가 스피커로 흘러나오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소리를 듣고 치죠. 근데 이 자동화 파이프라인은 소리가 스피커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지도 않더라고요. 네트워크 단에서 오디오 데이터 파일이 브라우저로 넘어오는 그 찰나의 순간에 데이터를 그대로 낚아채버립니다. 맞습니다. 가로채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걸 위스퍼 모델에 던져주면 순식간에 760049 이런 숫자를 텍스트로 추출해내잖아요. 그걸 입력란에 채워놓고 로그인을 완료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로채서 번역하는 것에 가깝죠. 이 모든 과정이 말 그대로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술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거든요. 어떤 변화죠? 바로 대형 언어 모델, 즉 LLM 기반의 비전 에이전트가 투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봇들은 시각이 없었어요. 눈이 없었죠. 아, 그냥 코드만 읽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개발자가 이 웹페이지의 로그인 버튼은 코드로 샵 로그인 버튼 48이라고 적혀 있으니 그걸 찾아 눌러 라고 정확한 주소를 일일이 코딩해줘야 했거든요. 아, 그래서 예전에는 방어자 측에서 이 돔 구조, 문서 객체 모델 구조를 난독화하는 방식을 많이 썼던 거군요. 쉽게 말해서 웹페이지 뒷단의 설계도에서 버튼의 이름표로 막 계속 바꿔치기 하는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로그인 버튼을 오늘은 버튼 482로 불렀다가 내일은 무작위 알파벳인 XYG99로 바꾸는 식으로요.
그러면 주소만 달달 외우고 있던 봇들은 길을 잃고 멈춰버리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통적인 돔 난독화 방어 기술의 핵심이었습니다. 기계가 읽어드리는 코드를 엉망진창으로 섞어놔가지고 오직 사람의 눈으로만 화면 구성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전략이었죠. 네네. 근데 LLM 기반 에이전트는 코드를 뒤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처럼 화면 자체의 픽셀을 진짜 눈으로 봅니다. 코드가 어떻게 꼬여 있든 상관없이 화면을 쓱 보고 아, 저기 스피커 모양 아이콘이 있네? 저게 재생 버튼이구나 라고 시각적으로 판단해서 눌러버리는 겁니다. 와, 기존의 방어벽이 완전히 무의미해진 거죠. 제 식대로 비유를 한번 해보자면요. 기존의 해킹봇이 눈을 꽉 안대로 가린 채 막 앞으로 3걸음, 오른쪽으로 2걸음 이렇게 달달 외워서 걷는 로봇이었다면 네, 장님 로봇이죠. 이 LLM 에이전트는 아예 안대를 풀고 두 눈을 번쩍 뜬 채로 표지판을 직접 읽으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로봇이 된 거네요. 아무리 방어자가 길 중간에 함정을 파놓고 표지판 위치를 바꿔도 알아서 피해가고 길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눈을 떴기 때문에 과거의 시각적 속임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거예요. 와, 진짜 놀랍네요. 그런데 이렇게 거창하고 완벽해 보이는 AI 기술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리포트를 읽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아주 사소하고 좀 엉뚱한 문제들이 이 눈뜬 로봇의 발목을 잡기도 하더라고요. 전 이 디테일이 참 흥미로웠거든요. 아, 그 위스퍼 모델의 한국어 인식 오류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아요. 초경량 음성인식 모델인 위스퍼가 한국어 음성 캡처를 들을 때 단순히 아라비아 숫자만 깔끔하게 뽑아내는 게 아니라 막 엉뚱한 결과를 뱉어내는 오류가 있었다면서요. 네. AI가 너무 똑똑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재미있는 부작용인데요. 한국어 오디오 캡처가 8202라고 불러주면 위스퍼는 이걸 고지곳대로 듣고 텍스트로 변환할 때 8, 숫자 2, 숫자 0, 숫자 2 이런 식으로 한글 글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막 섞어서 출력해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한글 8이랑 숫자 2가 섞여 나오는 거군요. 맞아요. 기존의 자동화 코드는 아라비아 숫자만 추출해서 입력란에 넣도록 짜여 있었거든요. 그러니 한글 8이 통째로 증발해버려가지고 로그인에 실패하고 에러가 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개발자가 아주 아날로그적인 방법을 썼잖아요. 변환된 텍스트를 다시 숫자로 꼼꼼하게 매핑해주는 함수를 직접 만들었어요. 단순히 1은 1, 2는 2로 바꾸는 걸 넘어서 기계가 사람 발음을 오해할 만한 경우의 수까지 다 잡았더라고요. 네, 디테일이 엄청났죠. 예를 들어서 발음이 뭉개진 공이나 빵은 숫자 0으로, 우는 숫자 5로 강제 변환해주는 되게 세밀한 테이블을 짠 겁니다. 이 대목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거대한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것을 100% 성공률을 자랑하는 실제 공격 무기로 다듬는 건 결국 이런 진흙탕 구르기식의 디테일한 엔지니어링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아, 현장의 노가다 같은 거네요. 그렇죠. 실제 서비스의 봇을 마구 돌리면서 테스트할 수는 없으니까 이 개발자는 도커라는 가상화 기술을 써서 자기 컴퓨터 안에 대상 웹사이트와 똑같이 동작하는 가짜 환경을 구축해놨습니다. 네네. 그리고 수천 번 테스트를 거치면서 이 엣지 케이스들을 다 잡아낸 거죠. 잠깐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발음의 예외 처리까지 다 분석해서 코딩해야 하고 방금 말씀하신 도코로 가짜 서버 환경까지 구축해서 치밀하게 디버깅을 해야 한다면 네. 결국 이 영원짜리 자동문을 열기 위해서는 공격자도 상당한 수준의 개발 지식과 끈기가 있어야 한다는 뜻 아닌가요? 아무리 도구가 오픈소스로 풀려 있어도 일반적인 해커들이나 사기꾼들에겐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거 아닐까요? 아주 타당하고 논리적인 의문입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POC 리포트만 보면 막 그런 고도의 기술력이 필수적인 것처럼 보이죠. 네, 되게 어려워 보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준비한 두 번째 소스, 그 딥 리서치 보고서의 내용을 연결해 본다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충격적이게도 현대 범죄자나 공격자들은 이런 복잡한 코드를 단 한 줄도 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코드를 안 짜도 된다고요? 그럼 캡처를 어떻게 뚫고 들어가죠? 캡처를 우회하는 기술 자체가 이미 완벽하게 상업화된 하나의 거대한 서비스 산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산업이요? 네, 보고서에 등장하는 생태계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 솔버 마켓플레이스입니다. 투캡처나 안티캡처 같은 서비스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들은 고도의 AI를 쓰는 대신에 개발도상국의 저임금 노동력, 그러니까 수많은 실제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와, 인공지능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직접 푼다고요? 아니 그게 수지타산이 맞나요? 이 서비스들은 아예 대놓고
100% 진짜 사람이 직접 푼다고 광고를 하면서 API를 제공합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캡차 1000건을 풀어주는데 불과 0.5달러에서 2달러 사이를 받습니다. 와, 1000건이요? 1000건에 2달러요. 1건당 우리 돈으로 치면 한 0.1원? 아니 뭐 거의 영원에 수렴하는 가격이네요. 맞습니다. 당신이 은행이나 쇼핑몰에 로그인할 때 그 귀찮은 퍼즐을 풀면서 막 씨름하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 누군가는 0.1원을 받고 해커를 대신해서 그걸 기계적으로 풀어주는 거대한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아주 파괴적인 진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보안 시스템의 승패가 기술력이 아니라 비대칭 경제학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 그 비대칭 경제학이라는 말이 진짜 뼈를 때리네요. 방어하는 기업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런 봇 방어 시스템이나 최신 캡차 솔루션을 도입하고 유지 보수하는데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잖아요. 그렇죠. 서버 트래픽 비용도 엄청나고요. 네네. 그런데 정작 그걸 공격하는 해커는 그냥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실 돈이면 무려 1000번에서 2000번의 공격 시도를 사람의 손을 빌려서 깔끔하게 성공시킬 수 있다는 거군요. 이건 방어자 입장에선 완전히 지는 게임 아닌가요? 완벽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게다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두 번째 축인 언블로커 API라는 더 무서운 녀석들이 등장했습니다. 브라이트 데이터나 자이스트 같은 기업형 서비스들인데요. 네. 그건 또 뭔가요? 인간 솔버가 그저 퍼즐만 대신 풀어준다면 이 언블로커 API들은 아예 방어벽을 통과하는 VIP 프리패스를 패키지로 팝니다. VIP 프리패스요? 네, 해커의 원래 IP 주소를 수백만 개의 깨끗한 일반 가정용 IP로 위장해주는 프록시 라우팅, 그리고 브라우저가 봇이 아닌 것처럼 속이는 지문 위장 기술, 그리고 캡처 해결까지 API 호출 한 번에 다 해줍니다. 와, 그냥 모든 걸 다 해주는 풀코스 서비스네요. 이건 가격이 얼마나 하죠? 되게 비쌀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걸 제공하고도 1000건 성공 시에 1달러에서 1.5달러 수준입니다. 말도 안 돼. 심지어 실패하면 과금조차 하지 않는 철저한 서비스 품질 보증, SLA까지 약속을 하죠. 학계에서는 이 기형적인 경제 구조의 위험성을 무려 2010년부터 경고해 왔습니다. 2017년에는 언캡처라는 연구를 통해 가지고 구글의 오디오 캡처를 평균 5.42초 만에 85% 이상의 정확도를 뚫어내는 걸 이미 실현했었고요. 와, 2017년에요? 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생태계는 학계의 오래된 경고가 시장의 자본주의와 결합해서 얼마나 끔찍하게 효율적으로 완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물입니다. 진짜 커피 한 잔 값으로 수억 원짜리 방어벽이 무력화된다니 너무 허탈하네요. 게다가 앞서 우리가 다룬 첫 번째 리포트처럼 막 100% 무료인 오픈소스 AI 모델들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무기고가 열린 거죠. 네. 비용이 이렇게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간 상태에서 최신 인공지능까지 공격에 가담한다면 이제는 오디오 숫자 읽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형태의 캡처가 다 위험한 거 아닌가요?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리서치 보고서를 보면 AI의 발전이 만든 아주 기막힌 아이러니들이 막 쏟아지거든요. 어떤 아이러니요? 공격자들이 구글이 만든 보안 시스템인 리캡처의 오디오 버전을 뚫기 위해서 무엇을 쓰는지 아십니까? 바로 구글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최첨단 음성인식 API를 가져다 씁니다. 네. 구글 걸 뚫으려고 구글 걸 쓴다고요? 네, 방어자의 창을 훔쳐서 방어자의 방패를 뚫어버리는 총극이 벌어지는 거죠. 와, 자기가 낸 문제를 자기 AI가 푸는 꼴이네요. 그럼 이미지 캡처는요? 요즘 횡단보도나 버스 고르는 사진들 보면 갈수록 노이즈도 심하고 화질도 흐려서 사람인 저도 한참을 노려보다가 막 틀리기 일쑤거든요. 사람의 눈을 속일 정도로 이미지를 교묘하게 꽈놔도요. GPT-4 같은 최신 멀티모달 LLM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들은 픽셀 단위로 이미지를 인식하니까요. 심지어 비어있는 홈에 퍼즐 조각을 드래그해서 맞추는 슬라이더 캡처 아시죠? 네네, 쭉 당겨서 맞추는 거요. 네, 그것도 비전 모델이 화면의 스크린샷을 분석해서 원본 이미지와 뚫린 구멍 사이의 정확한 픽셀 거리를 딱 계산해냅니다. 그런 다음 로봇이 한 번에 휙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마우스를 미세하게 떨면서 드래그하는 궤적까지 수학적으로 시뮬레이션해서 맞춥니다. 잠깐만요. 픽셀 거리 계산에다가 마우스의 미세한 떨림까지 흉내낸다고요? 여기서 제가 논리적으로 하나만 짚고 넘어가 보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봇들이 마우스 궤적까지 모방한다면요.
요즘 클라우드 플레어의 턴스타일 같은 최신 보안 솔루션들이 내세우는 방어 로직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행동 분석 말씀이시군요. 네네. 이런 솔루션들은 사용자에게 아예 귀찮은 사진을 안 보여주잖아요. 대신 보이지 않는 백그라운드에서 사용자의 마우스 움직임, 클릭 속도, 그리고 브라우저의 환경 요소들을 싹 분석해서 보신지 사람인지를 아주 은밀하게 걸러내죠. 맞습니다. 사진을 푸는 게 아니니까 AI나 인간 솔버도 이 행동 분석 앞에서는 막히는 거 아닌가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보이지 않는 행동 분석 기술이 과연 이 창과 방패의 전쟁에서 궁극적인 피난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거마저도 이미 뚫리고 있습니다. 네, 마우스의 떨림과 브라우저의 고유한 흔적을 은밀하게 검사하는데 그걸 어떻게 속이죠? 바로 스텔스 브라우저라는 강력한 무기 때문입니다. 패치라이트나 카무폭스 같은 오픈소스 도구들이 대표적인데요. 이 도구들의 유일한 존재 목적은 자동화 봇이 만들어내는 모든 기계적인 흔적을 철저하게 지우고 가짜 브라우저 지문을 생성하는 겁니다. 아, 여기서 브라우저 지문이라는 개념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짧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좋죠.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 쓰는 브라우저는 저마다 고유한 흔적이 있잖아요. 내 컴퓨터에 설치된 폰트의 종류, 화면 해상도, 사용하는 운영체제, 심지어 내 그래픽카드가 픽셀을 화면에 렌더링하는 미세한 방식까지 다 다르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 수백 가지 요소의 조합을 마치 사람의 지문처럼 식별하는 걸 브라우저 지문이라고 하잖아요. 네, 방어 시스템은 그 지문을 보고 이건 일반적인 윈도우 크롬 사용자가 아니네.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는 자동화 서버구나 하고 딱 차단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걸 속인다고요? 네. 스텔스 브라우저는 진짜 일반 사용자의 지문 수십만 개를 복제해서 랜덤하게 뒤집었습니다. 심지어 대상 웹사이트의 방어 스크립트가 정보를 막 수집하려고 할 때 원래 사이트와 똑같이 생긴 가짜 HTML 페이지를 내부적으로 생성해서 정상적인 데이터인 것처럼 속여 넘기는 우회 기법까지 사용합니다. 와,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제 공격자들은 단순히 문제를 잘 푸는 똑똑한 뇌, AI만 가진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의 피부 질감과 걸음걸이, 심지어 막 주민등록증까지 완벽하게 위조하는 변장의 달인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리서치들이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되게 명확합니다. 캡처라는 단 하나의 관문, 보안용어로 말하자면 단일 장애 지점에만 우리의 모든 안전을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순진하고 낡은 발상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의존하면 안 된다. 네, 모든 종류의 캡처와 행동 분석을 속이는 무기고가 이미 기터브 같은 곳에 무료로 널려 있는 상황이니까요. 진짜 듣다 보니까 좀 암담해지네요. 경제학적으로는 영원짜리 공격이 가능하고 기술적으로는 인간의 모든 행동 패턴을 완벽히 복제할 수 있다면 창이 세상의 모든 방패를 산산조각 내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럼 방어하는 기업이다 우리 같은 사용자들은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이런 다 뚫린 세상에서 대체 어떻게 방어선 구축을 다시 시작해야 하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방어의 패러다임을 막는다 해서 비용을 전가한다로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비용을 전가한다고요? 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나 글로벌 웹보안기구인 오아스프에서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캡차는 절대 해커를 막아내는 철벽 방어벽이 아니다. 그저 공격자의 스크립트 실행 속도를 조금 늦추는 과속 방지턱, 즉 마찰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아, 방어벽이 아니라 과속 방지턱이다. 확 와닿네요. 과속 방지턱을 아무리 높게 만들어봤자 차가 속도를 늦춰서 천창이 넘어가 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속도가 문제라면 기존에 많이 쓰던 IP 기반 속도 제한 같은 걸 아주 빡빡하게 걸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막 한 IP 주소에서 1분의 로그인 시도를 10번 이상 하면 무조건 24시간 동안 차단해버리는 식으로요. 안타깝게도 현대 해커들이 즐겨 쓰는 크리덴셜 스토핑 공격 앞에서는 그 IP 차단도 무의미합니다. 크리덴셜 스토핑이요? 네. 크리덴셜 스토핑이 뭐냐면요. 해커들이 예전에 다른 보안이 허술한 사이트들에서 해킹에 빼낸 수천만 개의 실제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데이터베이스를 들고 와서 대입해보는 겁니다. 아, 이전에 털린 걸 재활용하는 거군요. 맞아요. 이때 방금 말씀드린 언블로커 API를 써서 수만 개의 서로 다른 프록시 IP로 쪼갠 뒤에 한 계정당 딱 한두 번씩만 로그인을 시도해봅니다. 그럼 속도 제한에 안 걸리겠네요. 네, 속도 제한 트리거가 작동할 틈조차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리서치 자료에서는 이런 우회 기법들을 다층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더 근본적인 5단계 방어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좋습니다. 그 5단계 방어 가이드 논리적으로 하나씩 뜯어보죠. 1단계는 뭔가요? 1단계는 봇을 봇답게 잡아라. 즉, 행동 분석과 허니팟의 결합입니다. 스텔스 브라우저가 아무리 사람을 흉내내도 여전히 기계적으로 너무 완벽한 클릭 타이밍이나 마우스 궤적을 보이는 멍청한 붓들은 존재하거든요. 아, 하급 봇들이요. 네, 화면에 보이지 않는 가짜 버튼, 이 허니팟을 숨겨놓고 그걸 누르는 트래피를 1차로 걸러내서 방어 서버의 부하를 일단 줄이는 거죠. 네네. 그럼 2단계는요? 2단계는 뚫리기 쉬운 오디오 캡처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겁니다. AI가 숫자 6자리를 너무 쉽게 알아들으니까 숫자 대신 논리적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긴 문구를 쓰게 하거나 사람은 문맥으로 알아듣지만 기계는 주파수 렌더링에 실패해서 헷갈려하는 특수한 배경 노이즈를 섞어 넣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와 2단계는 완벽한 방패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공격자가 AI를 더 많이 연산하게 하고 더 비싼 프록시를 치도록 강제해서 이 과속 방지턱을 넘는 비용을 높여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값으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게 만드는 전략이네요.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공격의 한계 비용을 끌어올리는 거죠. 하지만 과속 방지턱을 아무리 높여도 결국 해커가 어디선가 훔쳐온 진짜 열쇠, 즉 유출된 비밀번호를 들고 천천히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애초에 그 열쇠 자체를 자물쇠 구멍에 안 맞게 무효화시켜버리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논리가 3단계 방어의 핵심입니다. 유출된 비밀번호의 실시간 차단이죠. 사용자가 로그인을 시도할 때 백그라운드에서 그 비밀번호가 이미 유출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지 해시 값으로 비교합니다. 아, Have I been found 같은 데이터베이스요? 맞습니다. 만약 해커가 훔친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시도한 거라면 캡처를 풀었든 행동 분석을 통과했든 상관없이 시스템이 강제로 접근을 막고 비밀번호 재설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훔친 열쇠를 고철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오, 아주 직관적이고 강력하네요. 그럼 4단계는 뭔가요? 3단계까지 왔는데도 혹시 방어선이 뚫렸을 때를 대비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4단계의 철학은 이미 방어선이 뚫려 집안에 도둑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용자와 해커의 봇은 로그인에 성공한 직후의 행동 패턴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정상 사용자는 프로필 사진도 구경하고 장바구니도 담고 막 이것저것 둘러보잖아요. 그렇죠. 스크롤도 내리고. 하지만 크레덴셜 스토핑 봇들은 목적이 되게 뚜렷합니다. 로그인 하자마자 0.1초 만에 포인트 잔액 페이지로 직행해서 숫자만 긁어가거나 계정에 등록된 신용카드 정보만 확인하고 비정상적으로 짧게 세션을 종료합니다. 아, 볼 일만 딱 보고 나가는군요. 네, 이런 로그인 이후의 이상행동 패턴을 실시간으로 탐지해서 세션을 강제로 끊어버리는 방어입니다. 캡처라는 대문에만 경비원을 세워두는 게 아니라 집안 거실과 금고 앞에도 CCTV를 달아놓고 수상한 움직임을 계속 감시한다는 거네요. 서버 자원은 좀 많이 들겠지만 확실한 대비책이군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마지막 5단계는 뭡니까? 이 모든 지긋지긋한 공격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릴 궁극적인 해결책이 있긴 한가요? 5단계는 페러바임의 완전한 전환입니다. 창을 막을 더 두꺼운 방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애초에 찔릴 몸통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바로 비밀번호 시스템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죠. 네, 로그인의 상징이 비밀번호를 없애버린다고요? 아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계정의 주인이 나라는 걸 증명하죠? 다중요소 인증, MFA나 파이도트 표준을 기반으로 한 패스키를 전면 도입하는 겁니다. 크리덴셜 스토핑이 가능한 유일한 이유는 해커가 비밀번호라는 텍스트 쪼가리를 복사해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 텍스트니까 탈취가 되는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패스키를 쓰면 로그인의 권한이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전구역이나 하드웨어 보안키에 암호화되어 저장됩니다. 해커가 아무리 AI로 캡처를 100만 번 풀고 IP를 위장하고 여러분의 계정 이름을 알아내서 접속을 시도해도요. 네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뜨는 지문인식 센서에 진짜 여러분의 손가락이 닿지 않으면 시스템은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비밀번호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유출될 비밀번호도 없고 해커의 봇은 대입할 텍스트 자체가 없어서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와, 이것이 현재 글로벌 보안 업계가 나아가야 할 그리고 공격의 경제학을 완전히 무너뜨릴 유일한 종착지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우리가 익히 아는 과속방지턱을 영리하게 깔고 집 안팎의 CCTV를 늘려서 공격자의 비용을 소모시키는 지연전이었다면 네, 맞습니다. 마지막 5단계 패스키는 아예 내 집 문을 세상의 그 어떤 마스터키로도 열 수 없고 오직 내 홍채나 지문, 내 물리적 기기로만 열리게 싹 뜯어고치는 혁명이었군요. 정말 깊이 있고 통찰력 넘치는 여정이었습니다. 저도 아주 즐거운 분석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영원짜리 자동문의 진실과 창과 방패의 비대칭 경제학이 어떻게 들리셨나요? 당장 오늘 저녁에 당신이 자주 쓰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은행 앱에 로그인할 때 그 화면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네.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막거둔 그곳이 여전히 당신에게 횡단보도 사진 고르기라는 낡고 이미 뚫려버린 과속 방지턱에만 의존하고 있는지 아니면 패스키나 하드웨어 보안키를 지원하면서 진짜 물리적인 신분증 검사를 요구하고 있는지 말이죠. 당신의 정보가 그저 커피 한 잔 값에 수천 번씩 털리는 곳인지 아니면 당신의 물리적 존재를 안전하게 확인하는 곳인지는 바로 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네, 뼈아픈 현실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이 흥미진진한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기술의 끝에 도달했을 때 마주하게 될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지금 우리는 AI가 인간의 시야를 모방하고 목소리를 이해하며 심지어 자연스러운 마우스의 미세한 떨림과 브라우저의 지문까지 완벽하게 복제해서 스스로 인간임을 증명해내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모방이 가능해졌으니까요. 그렇다면 머지않은 미래에는 역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어떤 고도화된 AI 보안 시스템이 다른 악의적인 AI 해킹 봇들의 접속을 막기 위해서 오직 최상의 AI 모델들만이 이해하고 연산할 수 있는 아주 귀괴하고 복잡한 새로운 차원의 인증 테스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와, 상상만 해도 좀 무섭네요. 인간의 눈으로 화면을 보면 대체 뭘 풀으라는 건지 짐작조차 할 수 없고 방어봇과 공격봇들만이 서로 수백 차원의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기이한 암호 전쟁을 벌이는 세계. 만약 인간은 지적 능력 부족으로 아예 참여조차 할 수 없는 기계들만의 캡처 시대가 열린다면 그때 우리는 넓은 인터넷 세상에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자신이 진짜 물리적인 인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철학적 질문을 남기네요. 네, 오늘 심층 분석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로그인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여운이 깊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